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팁입니다. 오늘은 만만한 손자병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병천이라는 작가님이신데요. 이분이 손자병법에서는 거의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뭐 대기업부터 해서 학교, 뭐 검찰, 삼성그룹까지 손자병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만만한 손자병법이라고 하고 있고요. 원래 손자병법은 병법에서 지금 13개가 나와요. 그래서 13가지 테마를 갖고서 뭐 시계, 그리고 작전, 모공, 그래서 논어에도 20몇 개의 그 말이 나오듯이 이 13개의 소제목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손자병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손자병법은 글자 수로는 6109개라고 해요. 6000개 정도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하나하나 제가 봤던 부분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천이라고 해요. 천. 날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날씨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예요. 땅지. 땅의 지형과 형태에 따라서 숨고 전진하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리더의 자격이죠. 용맹하다 할 때 용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관우, 장비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군법이 얼마나 세고 약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전쟁에 승패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자병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소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사람이 있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고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찾아내야 이것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가끔 당하는 이유가 그게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계좌번호나 비번을 얘기를 하고 그분한테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사기를 치는 사람인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구분하라는 게 또 이 손자병법의 주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얘기하는 게, 성과를 내려면 사기를 높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길어지면 다들 힘들어요. 그래서 군사의 사기를 올리는 것만큼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포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자병법에서 성과를 내려면 사기를 진작시켜라, 그 얘기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많이 나오죠. 우리 손자병법 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문을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원래 그 백전백승은 잘못 전달한 거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손자병법에 나온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승리할 확률이 반으로 줄고, 적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도 그렇고,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고 이거에 따라서 확률이 점점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손자왈, 석지, 신석자, 선이 불가승, 이대 적지가승, 불가승제지, 가승 제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이기려고 싸움을 하지 말고 패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워렌 버핏이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본전을 잃지 말라가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하든 투자를 하든 돈을 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돈을 따려고 하다 보니까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자꾸 수익률이 높은 데를 쫓아가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보면서 그 수학을 배우는 첫 번째가 그 질문이 맞나 틀리나를 먼저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틀리면 올바른 답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따려고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하지 말고 돈을 안 잃으려는 방법을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도 이기려고 싸움을 하지 말고 지지 않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 같은데 너무 다른 겁니다. 이제 좀 신기하죠. 그리고 또 손자병법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적이 실수하기를 기다리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과 정면 승부를 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서로 준비했기 때문에 만만히 준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적이 실수할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식으로 얘기하면 주식이 떨어졌을 때, 코인이 떨어졌을 때, 그때를 기다려서 매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불장일 때는 주식이나 코인을 사는 건 너무나 쉽지만 폭락장, 지금 폭락장이잖아요. 5천만 원 이쪽 저쪽이잖아요. 8천 초중반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한 30-40%가 까였는데 지금 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적이 실수하기를 기다리라는 게 손자병법 중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나를 보존하는 방법에 나오는 건데 선수자, 장어 구지 지하, 선공자, 동어 구천지상, 고농자 보이 전승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땅속에 깊이 숨어 있으면 아무도 공격을 할 수가 없고 하늘 위에서 천지를 바라보면 공격하면 안전하다.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높이 올라가든지 깊이 내려가면 방어가 되든 공격이 되든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많이 인용되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군형편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하수는 박수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을 교란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장점과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자꾸 장점을 말하는 자를 조심하라는 게 논어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말을 잘하고 피부색이 하얀 사람을 조심하라. 이게 이제 교언영색이거든요. 그래서 교묘한 말로 상대방을 꼬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들은 좋은 얘기를 못 하잖아요. 솔직히 단점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점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인데 조선시대 500년을 보더라도 충신들은 왕 옆에 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꾸 직언을 하니까 멀리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간신들은 항상 좋은 얘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 옆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기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하수는 박수를 좋아한다. 그래서 칭찬에 내 마음이 열리고 또 적이 그걸 침공해서 나를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얘기 중에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병세편에 보면은 타이밍을 놓치면 모든 게 소용없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건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또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타이밍이에요. 내가 지금 마케팅으로 돈을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절감을 해야 되는 건지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내가 복구하고 싶어도 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60-70%가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타이밍을 잘 잡는 리더가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떤 거냐면 이거 되게 재밌어요. 허실편에 나오는 건데
이오도지 월인지 병수다 역해 익어 승계는 고알 승가위야 적수중 가사무 투라. 이건 뭐냐면은 비록 적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찌 이기는데 보탬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승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지 말고, 또한 적이 비록 많다 하더라도 적으로 하여금 가히 싸우지 못하게 하라. 좀 말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병력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무슨 예로 들었냐면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명랑해전인 울뚱목, 그 울돌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하객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돌목이 워낙 그 물결이 세다 보니까 배가 중심을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골목이 작다 보니까 긴 배들이 한 번에 다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화공이죠. 그러니까 전투력이 그 대포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 먼 데에서도 100m, 200m에서도 대포를 쏴서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주력은 화공이 아니에요. 육탄전이에요. 육탄전. 배를 가까이 붙여가지고 넘어가서 큰 칼로 막 죽이는 게 일본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에서 장거리로 놓고 대포를 쏘면서 그 울동목에서 기다린 것은 대박인 겁니다. 이거는 전쟁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모든 걸 알고 있었을 때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그 수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손자병법은 뭐 봐도 이 끝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형상수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유명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물이 어떻게 흐르는가, 높은 곳에서 물의 흐름을 보고 이 승리의 관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군대의 운용은 물의 성질을 닮았으니 물의 성질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군대의 운용은 적의 실을 피해 험한 곳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적의 어떤 허점을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론은 쉬운데 또 실상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이 손자병법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그 수만 가지의 그 병법 중에서 저는 그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예요. 그 여기서 보면은 군쟁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직지게라는 게 나와요. 우직지게가 뭐냐면 늦게 출발해도 더 빨리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때때로 빨리 갔는데 어떤 사람이 더 빨리 늦게 갔는데 늦게 간 사람이 더 빨리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길이 막히는 시간이라고 해서 먼저 갔는데 그 도로가 막혔는데 우리가 국도라던가 골목길을 통해서 갈 때 오히려 더 빨리 도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국의 유명한 군사 이론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리델 하트라는 사람이 그 집필한 전략에서 280개의 전쟁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를 보고서를 냈는데 정면 승부로 이긴 전쟁은 6건밖에 없대요. 돌진해가지고 앞으로 가서 적을 몰살하는 겨서 승리를 이끈 경우는 280건 중에 16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 승부가 맞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전쟁은 간접적인 공격, 그리고 뻔히 예상되는 정면 승부가 아니라 옆길, 샛길, 허점을 침으로 인해서 전쟁의 대부분이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정면 승부는 정면으로 가면 거기에 지뢰와 모든 전투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허점을 찾아서 물이 흐르는 것에서 그 비는 공간을 찾듯이, 그리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축복해서, 축복은 아니죠. 상대방을 자극시켜서 그 사람이 흥분하게 만들고,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만만한 손자병법을 대략 훑어봤는데, 어쨌든 이게 전쟁이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하고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전쟁은 늘 매일 전쟁이에요. 고객과도 전쟁이죠. 또 아이들은 공부와의 전쟁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과의 전쟁입니다. 그 속에서 이 만만한 손자병법이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작가 철인의 TV였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